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세계증시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큰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워낙 오랫동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탈피할 수 있는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난번에 FOMC 회의 있었지, 박스권 기간에. FOMC 회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뭐 은행 위기, 정부 재정 부채, 그저 그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또 고용 지표 이슈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 굵직굵직한 지표들인데, 이런 지표가 서프라이즈 하나 쇼크 하나 그냥 계속 박스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동안 너무 오랜 박스권에 지쳤어요. 그래서 물가지표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기대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데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예상치에 부합하기만 해도 S&P는 1% 정도는 오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늘 밤도 별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거리가 없었긴 했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FOMC가 작은 이벤트 아니죠. 뭐 고용지표, 뭐 기업 실적, 어느 하나 가벼운 거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변동성 확대에 실패했단 말이죠. 이거는 과연 가능하겠냐? 물론 엄청난 서프라이즈나 엄청난 쇼크, 예상치에서 엄청나게 멀어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래저래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간 언젠간 이게 평생 박스권으로 갈 수는 없겠죠. 언젠간 박스권을 돌파 한창 하긴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박스권 돌파 한창 하려면은 그냥 계속 또 시간이 흘러가면 됩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적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계속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특별한 이슈 없이도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 에너지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 이슈 없어도. 이렇게 해서 딱 박스권을 탈피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명시적인 악재가 좀 등장하면서 이제 시장이 박스권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탈피할 수도 있겠죠. 그 명시적인 악재라면 뭐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은행 위기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요즘 가만 생각해 보면 은행이 망했다라고 해도 이제 맨 처음에 3월 초에 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는 좀 지금 시장 반응이 좀 다르죠. 시장 반응이 예전에는 은행 망했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좀 화들짝 놀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놀래지도 않아요. 은행 망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거예요. 사실 약간 좀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런 악재도 물론 박스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 상업부동산 문제가 좀 같이 이게 엮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CRE, 그냥 상업부동산 문제가 같이 얽히는 이런 명시적인 악재 정도가 나오면은 박스권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뭐 일단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예. 하여튼 조만간 박스권은 탈피할 겁니다. 그게 오늘 밤일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스권을 탈피하겠죠. 예. 언젠가는요. 예. 근데 그게 멀진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물가지표는 중요합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도가 있진 않지만, 작년에 막 CPI가 9% 10%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던 그때의 물가지표의 무게와 지금의 물가지표의 무게는 분명히 좀 영향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물가지표 여기서 높게 나오면 충격일 거예요. 높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리고 물가지표 낮게 나오면은 시장의 호재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이슈들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만 좀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오늘 아침 말씀드린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들이 좀 빵빵 터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어젯밤에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일단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시한폭탄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란 이 이슈 자체는 일단 시장의 악재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악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은 증시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악재가 맞는데, 근데 요즘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IT 빅테크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주로 움직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재무부가 자기네들 가진 현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돈 푸는 계좌를 TGA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TGA에서 지금은 돈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TGA에서 시중으로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불확실성 이런 측면에서는 악재이나 유동성이 계속 시중에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굳건히 버티는 것도 이 TGA의 영향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무부가 신나게 채권 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가 채권 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TGA에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재무부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면서 막상 이 정부 부채 문제 이게 이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는 유동성을 더 빨아들이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악재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심리적인 부분과 유동성 공급의 측면에서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더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다같이 아시아 분위기는 안 좋았죠. 그래서 아시아 장들 어땠나 뭐 간단하게 그림만 체크하고 다들 이제 어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뭐 찔끔 올라가고요. 상해종합은 뭐 쿵 하고 자빠졌죠. 그래서 다시 박스권이다. 뭐 그래서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어요. 일본 증시도 지금 전고점이라는 중요한 자리 저항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하락 마감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아침에 봤다시피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 답답한 구간.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좀 이제 가볍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살펴보면 됩니다. 어차피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또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그냥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감을 가볍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직 선물 마감이 안 되긴 했는데 뭐 사실상 이 정도로 마감한다라고 치고 오늘 이제 3거래일간 329를 테스트하고 밀린 거기 때문에 329는 이제 다시 한번 무거운 저항이 된 거고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329가 가진 의미요. 329는 여기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레벨업, 레벨 다운이냐 그거에 해당하는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두 번에 걸쳐 결과적으로 붕괴 못 올라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사실 오늘 밤 뭐 물가지표하고 별 상관이 없이 한국 증시는 이제 좀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못 넘어갔기 때문에 못 넘어갔어요. 지금 레벨업을 해서 갔었어야 될 때 못 가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결과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쩌면 삼중고점형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지지선 자리들을 아직 그 지지력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엄청난 대폭락이 일어나고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근데 일단 어떤 방향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좀 보여준 시장의 약세를 좀 충분히 확인한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329를 오랫동안 못 넘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풋옵션들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뭐 엔간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인데 위쪽에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돌파한 차하고 금방 이렇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게 랠리를 펼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선물을 봐도 그렇고 뭐 옵션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내다 꽂아도 뭐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아무 일도 없으면은 이제 그냥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밤 그래도 물가지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죠? 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2거래일 동안 이 1260 얼마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여기 지난번에 이 자리,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좀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다고요. 여기서 버벅버벅 하다가 오버슈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2거래일 연속 또 그리고 한 번, 두 번에 걸쳐 붕괴됐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사실상 이제 추세적으로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를 이제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라 아직은 뭐 조금 흐름이 더딜 수는 있으나, 네, 지금 전저점이 중요한 것보다는 전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자리, 오늘 붕괴시킨 그 자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저점 이 자리는 그다지 큰 의미는 일단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의 쌍고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아까 전에 참 이야기하려다가 이제서야 좀 기억이 나는 건데, 그 지난주인가 그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그 실업률하고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실 오늘 발표될 물가지표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뭐 세상을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뭔가 그 대부분 다 그래서 그 5%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헤드라인 물가가 5%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 그 4월 달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긴 했단 말입니다.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게 분명히 물가 지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4월에 그죠? 그거 확인했죠? 고용이 굉장히 좋았다. 야, 미국 경기 굉장히 좋네라고 확인을 하면서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를 싹 불식시켜 버리면서 증시가 급등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예상치에 부합한대요. 4.9에서 5%, 5.1.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보면 모두 기관 참가자들이 전부 다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모두가 한 곳을 보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서프라이즈한 거 아니야? 예상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이런 생각 정도는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막연한 생각이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물가지표를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환율은 1325원 부근이 확실히 어떤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버벅버벅 하고 있다.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하여튼 물가지표 다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근데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레벨업 했던 거 취소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되돌려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현재 종가로선 삼성전자는 이날 제가 레벨업 선언을 했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 동안 이 위에서 싸웠는데 못 갔기 때문에 레벨업 된 거 일단은 거의 취소, 뭐 내일 정도까지 좀 확인하고 뭐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도장 찍을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취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못 갔다? 이거는 갈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뭐 다른 종목들은 볼 것도 없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힘이 약하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24만원 붕괴를 확인을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뭐 루시드가 뭐 그죠, 뭐 미국의 뭐 전기차 회사 뭐 루시드가 뭐 생산량을 줄인다라든가 뭐 테슬라 주가가 요즘 뭐 안 좋다든가 그런 것들도 저 2차 전지 친구들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좀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서요. 요즘에 하여튼 전기차들에 대해서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씩 안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뭐 언젠가 미래가 되면 뭐 조만간 배터리 공급 과잉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확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 달 전에 4월 저 10일, 11일 날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역사적 고점을 찍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지금 지금 한 달 됐단 말이죠. 딱 한 달.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은 지 한 달 됐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뜨끈뜨끈한 것 같습니다.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은 여전히 제법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그 개별 종목들의 어떤 잔치는 좀 계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뜨끈뜨끈해요. 이제 지수는 이제 좀 뭐 가을로 좀 접어드나, 뭐 혹은 겨울로 접어드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직 중소형주들은 그죠? 이런 큰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 저런 작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아직까지 그 탐욕스러운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오늘 밤 미국 증시 일단 뭐 S&P는 뭐 그냥 계속 박스권이니까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S&P는 근데 아무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요렇게 하나 해서 크게 쌍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쌍고점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솔직히 뭐 다중고점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점들을 다 따져봐서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뭐 주봉이나 월봉쯤으로 보면 요렇게 해서 지금 쌍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 나스닥은 이제 여길 넘어가서 레벨업이 되려고 그러지만 S&P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이 엄청 강한 것도 사실인데 강하면 뭐하냐, 못 넘어가고 있지 않냐. 어쨌든 요것도 현실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100짜리가 붕괴가 되는 거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려봤고, 그 나스닥은 13300에 대한 오늘 싸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 아래쪽으로 뭐 베팅하시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밤에 또 뭐 한 손가락 얹으시든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얘가 돌파한 착을 완전히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물가지표를 가지고 13300을 완전히 이제 돌파한 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나스닥은 박스권 상승 안착, 돌파한 착 인정을 해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좀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자리인 것 같다. 재료까지 있으니까 돌파한 착 하고 싶으면은 오늘이 날일 수 있다. 근데 오늘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착하지 못하면 이런 자리는 또 하방으로서 한 숟가락을 얹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배수해진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돼요. 상승을 보시든 하락을 보시든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런 날에는 이런 날에는 조금 늦게까지 보면서 뭔가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 대부분 다 그렇죠. 달러도 죽냐 사느냐 뭐 그런 거에 달려 있고요. 뭐 금리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 물가지표 중요하다,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뭐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